이전 영상과 이어서 수질 오염 지표 중 콜로이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있는 콜로이드. 콜로이드는 입자의 크기가 0.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다른 물질 속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으로 브라운 운동 때문에 침전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0.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콜로이드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소수성 콜로이드. 친수성은 말 그대로 물과 친한 녀석들이고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않은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친수성은 물과 친함,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상태에 따른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친수성은 소수성에 대한 특징들과 반대이기 때문에 소수성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성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성은 현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탁 상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서스펜션 상태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탁하다는 것은 물에 이물질이 막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염을 첨가하게 되면 침전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되죠. 염에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다. 자, 또한 이 물속에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옆에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소수성 물질들이 마구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구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서 빛을 분사합니다. 노란색의 빛을 분사한다고 했을 때 이 빛들은 입자들과 마구 반사를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빛들이. 자, 이렇게 빛의 경로를 보게 되는 형태를 틴달 효과라고 하는데 소수성 콜로이드는 현탁한 상태이고 물에 잘 녹지 않은, 그래서 입자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틴달 효과가 아주 큽니다. 틴달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자, 이 기타적으로 보면 표면 장력을 보게 되면 표면 장력은 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게 되고 마찬가지로 재생성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소수성을 알고 있으면 반대에 대한 친수성은 당연히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수성 암기하는 법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연이란 친구는 현재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염에 아주 민감하죠.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는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소연이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염에 민감하다.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암기는 어떻게 하냐면 암기는 소연이가 다이어트에서 염에 민감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콜로이드의 대부분의 콜로이드의 물질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콜로이드가 존재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콜로이드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로이드끼리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때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타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제타 포텐셜 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면 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력.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마이너스 물질과 플러스 물질이 반응하게 되는 건 서로 끌어당기겠죠. 자석을 생각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반더르 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반더르 발스 힘, 반더르 월스 힘이라고 하고 이때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타 포텐션을 낮춰주고 반더르월스 힘, 인력을 키워줘야지 이 콜로이드가 제거가 됩니다. 또한 이 청력, 인력, 그 다음 플러스 한 개 더하면 중력, 이 세 가지의 힘에 의해서 안정도를 결정하게 되며 이 안정도를 작게 해야지만이 콜로이드를 더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여기 좀 지우고 마지막으로 콜로이드의 응집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응집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한번 알려드리고 이 부분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메커니즘. 응집 메커니즘으로는 침전물, 물에 의한 포착, 입자 간의 가교 형성, 그 다음에 전하의 중화, 마지막으로는 이중층의 압축입니다. 이것의 원리들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되냐면 자, 앞에 있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침, 입, 전, 이, 그리고 콜로이드의 앞에 부분 콜로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콜로 기침을 합니다. 자, 이 기침은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는 것이죠. 자, 감기는 어떻게 걸리냐면 우리 몸에 침입하여 병균이 전이 되면서 감기가 걸립니다. 따라서 콜록콜록 하면 생각나는 건 감기를 떠올리신 다음에 침입하여 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면 응집의 메커니즘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침은 침전물에 의한 포착, 입은 입자 간의 가교 형성, 전은 전하의 중화, 이는 이중층의 압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경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의 6번째 경도입니다. 경도는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들어봤는데 물의 세기를 뜻합니다. 물의 세기. 경도란 물의 세기를 뜻합니다. 경수, 연수, 뭐 비누가 얼만큼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경도 유발 물질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도 유발 물질들. 경도 유발 물질로는 모두 이가 상태의 양이온으로 마그네슘 이가, 그 다음에 칼슘 이가, 그 다음에 스트론튬 이가, 그 다음에 철 이가, 그 다음에 망간 이가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분자식 원자량을 외워야 되는 것은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마그네슘 Mg는 원자량이 24가 되겠고 칼슘은 원자량이 40입니다. 나머지 스트론튬, 철, 망간은 주어지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가 없지만 마그네슘과 칼슘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경도라는 것은 이 유발 물질들을 탄산칼슘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CO3의 농도로 전환해줍니다. 농도로 전환하여 이 경도가 무슨 값을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발물질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밑줄을 따로 쳐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이때 경도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 방법. 경도는 경도 유발물질의 농도로 탄산칼슘의 농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발물질의 농도를 탄산칼슘의 농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가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발물질의 분자량,
분자량 혹은 원자량 나누기 2가, 그 다음에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100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원자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자량, 유발물질의 원자량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ppm으로 혹은 mg per 리터로 환산해서 해서 연수와에 따른 값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경도는 센물과 단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센물일수록 이게 비누가 잘 풀리지 않아서 점점 세제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더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을 연수화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경도의 물질을 연수화하는 방법 지우고, 연수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수화 방법. 연수화 방법으로는 이온 교환법,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법, 그 다음에 석회소다법, 자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화 방법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경도는 알칼리도와 비교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총 경도는 알칼리도보다 클 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산 경도. 또한 총 경도가 알칼리도보다 작을 때는 총 경도가 탄산 경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탄산 경도는 대체 무엇인가요? 자, 그럼 탄산 경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잠깐 지우고, 자, 탄산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산 경도. 경도 물질 중에 탄산 경도라는 녀석은 일시 경도라고도 합니다. 일시 경도.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경도이기 때문에 끓여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끓여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탄산 경도를 나타내는 물질들은 경도 유발 물질과 알칼리도 유발 물질들이 합쳐져서 발생되는 물질로, 이때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뒤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지금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과 경도 유발물질이 만나게 되면 탄산경도라고 하며, 이것들은 끓여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탄산이 아닌 비탄산 경도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끓여서 제거 가능하지 않고, 이때는 영구 경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끓여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끓여서 제거가 되지 않고, 이때는 어떤 물질과 반응하냐면 경도 유발 물질과 산이온 물질과 반응하는 물질들입니다. 이때 산이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산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그 다음에 염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과 경도 유발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이것은 비탄산 경도로 끓여서 제거가 되지 않는 물질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좀 지우고, 마지막으로 경도에는 유발 물질 말고도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또 있긴 해요. 가경도라고 합니다. 가경도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가경도 물질은 칼륨과 나트륨에 대한 물질입니다. 자, 이것들은 유발물질인데 왜 여기 5가지에 포함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 가경도란 녀석들은
소량일 때는 영향이 없지만 이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공통유연 효과에 의해서 쉽게 용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각용도 물질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론을 다 설명한 후에 같이 본문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알칼리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도 해보도록 할게요. 알칼리도. 일곱 번째 알칼리도.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의 척도입니다. 산을 중화시킨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산을 중화시키는 녀석들, 이게 알칼리도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칼리도 유발물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유발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중탄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경도와 같습니다.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발물질의 농도 곱하기 이때 분모에는 유발물질들은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에 대한 원자량 혹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해주면 됩니다. 가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산화이온에 대한 농도다. 이때는 가수가 1이기 때문에 1을 써주면 되고, 중탄산도 마찬가지로 1을 써주면 되고, 탄산만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경도 유발 물질에서는 모두 이가 양이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 2로 나눠지지만 알칼리도는 물질마다 가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100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탄산, 칼슘의 농도를 ppm으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알칼리도 유발물질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알칼리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가 있습니다. 자, 이 P알칼리도는 페놀프탈레인을 이용해서 이용한 알칼리도로 pH가 8.3까지 내려갔을 때를 찾아낼 수 있고, 이때 메틸 알칼리도는 메틸 오렌지 지시약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으로 pH가 4.5까지 내려갔을 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6페이지. SS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분류 표시, 여기 분류 표시도 한번 체크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한번 읽어보기. 자, 다음. 자, 콜로이드에서 밑줄만 좀 쳐보도록 할게요. 콜로이드는 입자가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 브라운 운동 때문에 침전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져 있지만 한 번 더 별표 3개 쳐주시고, 자, 이때는 어떤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소수성 콜로이드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소현이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염에 민감합니다. 또한 소수성은 친수성과 반대로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틴달리 효과가 크고, 용매와 비슷하면 표면 장력이 재생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내려가서 특성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집 메커니즘. 이거 어떻게 암기했죠? 콜로이드니까 콜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부분을 따서 감기는 어떻게 걸린다? 침입하여 전이한다. 그래서 침전물에 의한 포착, 입자 간의 가교 형성, 전하의 중화,
이중층의 압축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자, 따라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면 소수성 콜로이드입니다. 소수성 콜로이드. 소수성이니까 친수성과 반대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이냐면 소현이 생각해요. 소현이는 염에 민감합니다. 염에 민감.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물속에 에멀션 상태로 존재한다 돼 있는데 에멀션은 친수성입니다. 에멀션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죠? 서스펜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2번 소연이는 염에 민감하죠.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물에 반발하는 성질이 있죠. 왜냐하면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염을 첨가하더라도 응결 침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은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도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죠? 물의 세기를 뜻합니다. 물의 세기를 뜻하며 경도 유발물질 5가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농도를 탄산칼슘의 농도로 전환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도 밑줄 쫙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화 방법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기. 그 다음 계산식은 중요합니다. 계산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쳐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분자량도 되고 원자량도 됩니다. 원자량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원자량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 총 경도가 알칼리도보다 클 때는 탄산 경도이며 알칼리도가 총 경도보다 클 때는 총 경도가 탄산 경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게 핵심 키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기. 내용 정리는 다 해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한번 계산 같이 해볼게요. 다음에 수질 분석 결과표 내에 경도 유발 물질로 인한 경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경도 유발 물질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경도 유발 물질은 CaE+, 스트론튬,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Mg. 자, 이때 나트륨은 뭐였죠? 가경도이기 때문에 경도 계산할 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어떤 걸 계산해 보냐면 마그네슘에 대한 걸 먼저 농도 9mg/L를 마그네슘의 원자량 나누기 가수, 그 다음에 분자에는 탄산칼슘의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하게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칼슘의 농도, 그 다음에 스트론튬의 농도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78.64mg/L, 그 다음에 탄산칼슘으로 전환한 농도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은 정말 쉽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하게 되면 다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알칼리도 보겠습니다. 알칼리도도 마찬가지로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의 척도라고 했죠. 산을 중화시키는 녀석들이고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이 있는데 이때 이 CO2 화학종 분포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하면 잘 좋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여서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할 것. 그리고 책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것들은 죄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한눈에 들어오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복습할 때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산 방법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이때는 나누기 2가 아니라 이때는 유발 물질에 따른 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정해 주셔야 돼요. 수정할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측정 방법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자, 7-4에 알칼리도 유발 물질과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와 메틸 오렌지 알칼리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간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부분에는 OH만 존재합니다.
수산화이온만 존재하고 이 8.3 전후로는 탄산이 존재하고 가장 낮은 부근에는 중탄산이 존재합니다. 아까 위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수산화이온이 가장 pH가 높고 그 다음 탄산, 그 다음에 중탄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P 종말점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이용한 알칼리도인데 P 종말점은 1구간을 뜻합니다. 1구간이라서 수산화이온 더하기 절반의 탄산이온이 존재한다 할 때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의 종말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메틸 오렌지 종말점은 이 전체 부분입니다. 1구간과 2구간 모두 합친 부분을 메틸 오렌지 지시약을 이용한 알칼리도는 1구간과 2구간을 모두 더한 부분으로 토탈 알칼리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틸 오렌지의 종말점을 이용한 알칼리도는 총 알칼리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 알칼리도.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철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칼리도가 낮다는 얘기는 산이 많이 아직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산이 철과 반응하게 되면 부식성이 강하게 되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는 소석해나 소다외 같은 약재를 첨가하여 보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OH가 있고 그 다음에 탄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물속에서 분해하여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2번도 맞는 보기. 3번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주로 중탄산염의 형태를 이룬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중탄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중탄산염이 가장 많이 함유된 물을 가열하면 pH는 낮아진다. 자, 이것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반응식이 정말 중요한데, 해설에서 이 반응식 CO2와 물이 만나게 되면 중탄산과 수소 이온이 발생하게 되는데, 화학 방정식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탄산염이 많다는 얘기는 우측에 있는 생성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성물에 있는 양이 많게 되면 역반응이 발생하게 되죠. 역반응이 발생하게 돼서 pH는 어떻게 되죠?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수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 경도 알칼리도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뤄보셔야 되고, 뒷부분에 이제 산도와 이온 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만약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